안녕하세요. 잠실 주공 아파트가 28억에서 19억으로 9억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잠실 주공 아파트 9억 떨어졌다고 망연자실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 그냥 보통 서민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여기 노원구에 12억 하던 아파트가 7억이 됐다고, 노원구 아파트 집주인들 어떡하냐, 이런 제목도 있고요. 여기는 보면은 저기 이제 인천입니다. 인천 금단인데 6억이 넘던 금단 아파트가 8개월 만에 갑자기 가격이 쑥 내려갔다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금단 아파트가 뭡니까? 30평대 기준으로 4억 중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도 별로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저 금단 아파트가 4억이 되든 노원구가 7억이 되든 잠실 주공 아파트가 19억이 되든 보통 사람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저 아파트, 저 지역에 있는 가격이 내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먹고 사는데 전혀 관심 없고 시장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실 주공 5단지가 지금 29억에서 28억에서 19억이 됐다. 부자들이 비싼 아파트를 샀다. 투자용으로 나중에 오입시행이 돼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에서 메머드급의 대단지가 형성된다. 그러겠죠.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그 잠실 주공 5단지를 구매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재건축됐을 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라는 거죠. 노원구 아파트 12억에서 7억이 떨어졌다고 아주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다지 별로 상관없습니다. 노원구 2억 하던 아파트가 절비하던 곳인데 7억이라 그러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죠. 저 7억에서 3억으로 떨어져도 사람들이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금단 4억 중반이라고 난리라고 하는데 금단 쪽에 새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2억 중반 3억 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지금 19억이라는데 저거 나중에 10억 돼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잠실 주공 5단지가 10억이 아니라 7억 8억 해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의 아파트 2억 중반에서 3억 초반에도 그러려니 하고요. 금단의 아파트 30평대 2억 초반에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정도가 그냥 시세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제 머릿속에도 그렇게 박혀 있고요. 인천 금단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려고 그러면 아주 먼 거리입니다. 노원구, 노도광이라고 얘기하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서민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언제 재건축이 돼서 새로 지어지겠습니까? 빨라야 정말 빨라야 한 8년 뒤쯤 아니겠냐라는 거죠. 실제로는 10년 뒤쯤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재건축이 되면 아주 큰 대단지로 바뀌는 건 맞죠. 근데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월 300만원씩 나간다. 300만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죠. 그러니까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노원구에 아파트 7억으로 떨어졌다. 8억 9억일 때 정말 높은 가격에 있을 때 산 사람들은 문제겠지만 2, 3억일 때 실수요로 들어간 사람들은 큰 문제 없습니다. 대로 노원구의 아파트 5억 6억에 산 사람들이 문제죠. 금단 신도시 4억 중반에 분양받았다. 문제는 자기 돈 하나도 없이 계약금도 없으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고 자기 자본이 반 이상인 사람들은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지난 몇 년간 투기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전 국민들이 갭 투기하고 그리고 지방 원정 다니고 2주택, 3주택 집을 사면은 분양받으면 갑자기 돈 벌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나도 돈 벌어보겠다라고 욕심부려서 뛰어든 거지. 실제로 실수요로 실제로 거주하겠다고 자기의 분세에 맞게끔 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 집값이 급락하든 어쩌든 대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샀을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따져볼 때 지금 집값이 되게 많이 떨어져서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전부 다 연끌하고 무리하게 투기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거지.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5년간은 불황이 시작되고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쌩쌩 불 겁니다. 금방 나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켜봐야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고, 무리하다, 내 수준에서 내 분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보는 건 내가 한 달에 대출 원리금 감안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150만 원인데 300만 원, 400만 원 감당하고 대출 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나가죠. 삶이 순식간에 무너지죠. 뭐 저금리에 2%대 대출 받을 때야 원리금 한 150만 원, 180만 원 이 정도 내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갚을 생각도 없었죠. 한 2, 3년 그러다가 오르면 또 팔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된 거죠. 살아가는 삶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더라.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놔야 되는 거죠. 항상 최악의 경우도 감안하고 움직이는 게 우리의 삶을 지키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살아가는 게 뜻대로 바람대로 생각대로 되면 참 좋죠.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베스트셀러 코너, 경제 경영 서적 코너 쪽에 봤더니 상당수의 책들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뭐 열망, 탐욕,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그걸들 보고 있었죠.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고 살펴봤어요. 크게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건 정말 새로운 정보다 이런 것들 없어요. 그냥 뻔한 얘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대려 욕심부리고 탐욕과 이렇게 좀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글들이 좀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대단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을 궁지에 내몰고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탐욕, 욕심 덩어리로 만드는 데 부추기는 책들 같았습니다. 정말로 자산시장은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결정을 하는 아주 신중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다. 주식 투자하듯이 혹은 냉장고 바꾸듯이 TV 바꾸듯이 이랬다 저랬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냉장고를 잘못 사면 몇백만 원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옷을 잘못 사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의 이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부동산은요. 잘못 사면 20년, 30년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아주 큰 결정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8억 하던 잠실주공 5단지가 19억 됐다 그러고 노원구가 12억에서 7억 됐다고 하고 금단 아파트 6억이던 게 4억 중반 됐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오랫동안 지켜보고 내 분수에 맞게끔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